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그러니까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97쪽이죠. 97쪽에 4장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수용, 돈 주고 뺏을 수 있으면 당연히 사용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줄여서 수용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시죠. 처음에 수용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라고 했었죠. 땅을 다 사들여서 새로 땅을 밀어서 그 단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공급을 하면 아파트 업자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백화점 업자가 땅을 사서 백화점을 짓고 할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도록 하시죠. 여기 A 소유자, B 소유자 개인들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다 돈을 주고 그 땅을 다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백지 상태의 소유권 한 장을 만들고 그것을 다 이제 뭐 이러저러한 잡목들 싹 제거하고 언덕 같은 거 싹 밀고 반듯하게 땅을 만들겠죠. 땅을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해서 그것을 시행자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팔겠죠. 그러면 그 중에 아파트 지을 업자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을 거고 백화점 짓는 유통업체가 땅을 사서 백화점을 지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공급한다고 하는 거죠. 집단적인 대규모 단지의 조성과 공급입니다. 그러면 땅을 다 사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돈이 든다고 치죠. 그러고요.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데 50만큼의 돈이 든다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 팔고 나면 뭐 1,500의 정도의 이익은 생기겠지만 우선은 아무튼 이 150만큼의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업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깔리게 되는 겁니다. 100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전체 땅을 100을 주고 사야 되는데 60만큼만 현찰을 주고 40은 종이 딱지로 발행하게 되면은 40을 현금이 없어도 60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다 사들이게 됩니다. 딱지를 발행한다. 이 딱지 발행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다.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세금의 일부를 나중에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준다. 그 토지 상환 채권이 뭐예요? 판교 신도시 상가 딱지인 거죠. 나중에 상가 땅을 받게 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들 다 원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요. 나중에 이 아파트 지을 땅을 살 이 아파트 업체에게 또 돈을 또 당겨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파트 업체에게 나중에 너네들 아파트 살 거니까 돈 좀 여유 좀 있으면 미리 좀 땡겨줘. 얼마? 2천만 원 땡겨줘. 할 수가 있죠. 그래서요. 이 50을 돈을 땡겨서 쓴다고 치자고요. 50을 저 나중에 받을 사람에게 당겨서 쓰게 되면 50을 당겨온 거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 돈이 없어도 됩니다. 즉, 먼저 당겨서 쓴다. 이게 뭐가 되고요? 선수금이 됩니다. 선수금과 토지상환 채권을 이용하게 되면은 150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60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시행자에게 커다란 혜택이 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다음에요. 이쪽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조성을 해서 공급하는데 여기에 어린이 도서관을 지을 땅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린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땅을 다 밀고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동산도 있고 또랑도 있고 개구리알, 도룡뇽 알도 보는 무슨 그런 어린이 도서관 땅을 만든다고 치자고요. 조성을 해서 싹 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그러면 흙 사다가 다시 동산을 만들고 포크레인으로 다시 또 또랑을 파고 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여기 동산도 있고 또랑도 있던 그 땅을 그대로 쓰자고요. 그래서 손대지 말고 조성하지 말고 원래 있던 땅을 그대로 쓰자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쓰자 원형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다. 원형지 세 글자 전체에 얼마요? 3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원형지를 받는 건 엄청 혜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도시 옆에 땅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거기는 땅값이 지금 엄청 비싸지고 있을 텐데 이거는
거의 수용 가격에 약간 시설 비용만 더 추가된 그 가격으로 받게 되죠. 엄청난 혜택이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즉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보셨듯이 공급을 하는 거죠. 팝니다.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공급 방법. 그러니까 자본주의입니다. 기본이 입찰이죠. 많이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추첨의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1대1 계약, 수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새 땅을 판다고요. 공급 가격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가격, 그러니까 공법입니다. 공법이니까 민법의 가격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서로 의사협치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러면은 10억짜리 땅을 2억 주고 팔고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은 8억 떼돈을 벌게 된 거잖아요. 뭐 왜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요. 또 아니면 이런 가격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2억 그러니까 어느 땅을 시세 2억짜리 땅을 사드리는데 얼마 주고 사드리고요? 20억 주고 산다고요. 왜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급 가격은 당연히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수용에 전체 걸리는 내용입니다. 수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땅 뺏는 법, 토지보상법이 따로 있어요. 토지보상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 법에 따르는 거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에 대한 예외, 그러니까 그 예외 규정들이 걸리는 거고요. 공급 방법과 공급 가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바탕으로 놓고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97쪽에 4장 수용 방식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아까 그 동산 있는 어린이 도서관형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적 주체와 우선 결론이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있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구분을 할까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과 2번 공공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3번 공모에서 선정된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서 당선이 됐으니까 그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원형지를 받아서 하는 게 됩니다. 다음에 4번이요. 그러니까 개인 업체들 중에서는 학교와 공장 일대에만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 원형지를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공사,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합치면 그게 공기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국가지방이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번 건설사업 규모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건설회사까지 줄 수는 없다고요. 5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1, 2, 3, 4와 5번 5번 자리에 들어갈 게 학교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번 문제 틀린 것은 5번이고요. 2번 문제요. 원형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원형지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맞고요. 2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형지 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안정한다. 맞죠? 조성해서 공급하는 게 원칙, 조성하지 않는다. 예외 세 글자 3분의 1입니다. 4번 국가지방을 포함한 모든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큰 혜택을 받았으니까 목적 사업을 하라고요. 그래서 완공이 됐으면 그로부터 5년 목적 사업을 해야 되고 받기로 했으면 그로부터 10년까지는 목적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지방은 예외, 바로 팔 수가 있는 거죠. 국가지방은 행정 목적의 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이니까 필요하면 자기 판단에 따라서 바로 팔 수 있다. 국가지방은 제외하는 겁니다. 포함한이 틀렸죠. 10년까지는 목적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5번 다만 이주용 주택,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 국가지방은 언제라도 팔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요. 3번 문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에는 도시개발구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 외에도 이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 맞고요. 2번. 개발계획 내용 가운데 하나의 항목인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죠?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의 초점이 뭐였어요? 수용대상 목록을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개발법에서 수용대상 목록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번.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사업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거죠. 재결 신청, 결정 신청,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거는 사업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4번.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7번 보시죠. 토지상환채권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딱지를 발행한다고요.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승인은 누구의 승인이요? 지정권자의 승인인 거죠. 그리고 민간은 부도 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민간 시행자는 모두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 X요.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죠. 지정권자의 승인입니다. 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런 규정 있습니다. 틀린 것 4번. 4번 문제요.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무슨 요건이요? 민간 수용 요건이죠.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민간은 개인 땅을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공법의 행위 주체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행정청이 아닌 자는 요건이 필요하다. X 틀렸죠? 행정청이 아닌 자, 그거 틀렸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이 아닌 자, 민간은 요건이 필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X요. 앞에 문제에도 있었고 여기에 해설이 있죠. 4번 문제 해설이요. 4번 문제 해설. 동그라미 2번 해설. 그 표에서 수용대상 목록이 어디에 있냐고요. 둘째 줄 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줄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넷째 줄 도시정비법에서는 설계도 사업시행계획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면 설계도 3년 동안 땅값 3배요, 30배요, 30배도 넘게 뛰는데 그 가격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획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봐서요. 4번 문제의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이 아니라고요. 개발계획의 한 항목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맞죠? 재결 신청은 우리 시험공부에서는 다 사업 시행기간. 3번이 맞고요. 4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그러니까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부 X 또는 X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보시죠. 그냥 그 어느 땅을 100짜리 땅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느 한 필지가 100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토지상환채권 다 100을 딱지로 준다고요? 그러면 그분 어디 가서 살아요? 딱지 위에 살아요? 그럴 수는 없죠. 일부는 현찰 주고 일부를 딱지로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틀렸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5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전부를 미리 받을 수는 없다. 전부 없다. X요. 틀렸죠. 건설회사입니다. 돈 많잖아요. 전부를 받든 미리 받든 아무 지장 없습니다. 4번 문제 옳은 것은 3번. 5번 문제요. 토지상환채권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X요.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사고팔 수 없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투기잡자인 거죠. 그러면 여기 이걸 받게 된 이분이 투기꾼이냐고요. 조상되도록 농사지어 왔습니다. 계속 그 땅에 정이 들었다고요. 살고 싶은데 공익사업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돈 받고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투기꾼이 아닙니다. 사고팔 수 있죠. 당연히 사고팔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무기명 X요. 기명식이죠. 이분에게 100짜리 땅을 가져오면서 60현찰 주고 40을 줄 때 여기다 이 A라는 분 이름을 써놔야죠. 이름 안 써놓으면 야 이제 우리도 이제 상가 땅 주인이 됐다. 이제 판교신도시 들어서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크게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하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차 타고 가면서 아빠 나도 봐요. 아빠 나도 봐요. 하다가 뒤에서 보다가 창문 열었는데 바람이 휙 날아가 버렸다고요. 내 거. 이름도 안 써져 있으면요. 지나온 사람이 딱 잡으면 어떻게 대항할 거예요. 또 아니면 그게 고가도를 가고 있다가 날아가서 저 뒤로 떠지면 찾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안 되죠. 당연히 이름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토지상환채권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 예금, 금리, 부동산 수요와 공급,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X요. 국가의 곳간을 책임진 사람이 왜 여기에 나와요?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죠. 발행 시행자,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시행자, 발행자가 정한다.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토지소유자는 아까 보셨던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 누구예요? 민간이죠.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봐라.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 X요.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3분의 1은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맞는 것은 4번이 됩니다. 6번 문제요. 조성토지의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칠판 이쪽 보시면 공급 방법, 입찰과 추첨과 수의계약, 공급 가격, 감정 가격을 한다. 그 이하로 정할 수도 있다. 6번 문제 그 해설의 제일 아래 표에도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자 보시죠. 틀린 문제 6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에 백화점 땅을 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유통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 백화점 땅 입찰을 할 때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돈만 있으면 갖고 오세요. 어느 구멍가 아저씨가 어디서 돈이 좀 생겼습니다. 구멍가 아저씨가 받아갖고 그것들을 설치를 잘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제한하는 경우 자주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단독주택 용지로 그러니까 330제곱미터 이하인 조성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맞죠? 두부, 대기업 두부는 없잖아요. 중소기업, 고유업종.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중소기업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거니까 조그만 거는 중소회사들도 들어갈 수 있다. 추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찰로만 하면 좋은 땅 싹 10대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고 어느 누구도 기회가 없게 되잖아요. 추첨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맞죠? 시청 지을 땅 지방에게 팝니다. 근데 그걸 뭐 다른 사람이 신경 쓸 일이 없죠. 수의계약, 1:1 계약에 따른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나도 사고 싶다, 나도 사고 싶다.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한다. 바로 이로 뛰러 갈 수는 없죠.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 위로 갈 수 있는 거죠. 추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고추에서 보겠습니다만 학폐의,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와 기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싸게 팔아라.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 7번 문제요.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X요.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미 정해진 실시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죠. 실시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따로 더 승인받을 게 없습니다. 실시계획대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이거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요? 아니죠. 이 도면, 설계도면 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승인받을 거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없다. X요. 공공택지는 우리 세금 들어간 거니까 중소회사도 기회를 주자고요. 추첨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맞습니다. 4번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에 공급할 때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없다. X요. 아무 비리 문제가 없죠.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5번 토지상환채권에 있어 토지를 상환한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없다. X요.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 사람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 다른 사람이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맞죠? 없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요. 그러니까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없다. 없다. X요. 누구라도 모든 시행자 다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려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민간은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건 있죠. 1번 틀렸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 수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수용요건 사업자용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써야 된다. X요. 민간 수용 요건이죠. 민간만 그러니까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확보해야 된다.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X요. 전부 일부 다 미리 받을 수 있는 거죠. 4번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법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폐의 맞죠? 학폐의는 싸게 팔아라.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 기타 등등등. 4번이 맞고요. 5번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지 세 글자 얼마요? 3분의 1 이내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이제 103쪽에 5장 환지 방식이 있죠.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환지에 대한 내용이 덩어리가 크니까 같이 이어서 앞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지요. 먼저 첫 번째 계획, 개발사업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했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개인 땅 8, 그 다음에 공적인 땅 2가 있다고 치죠. 8만과 2만. 예를 들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장로 내고, 그 다음에 반듯반듯하게 땅을 선그어서 어떻게 만들겠다. 설계도를 쓰고요. 실시계획.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어디 주겠다. 환지에 대한 걸 정해야 되죠. 세 번째, 환지에 대한 계획.
환지 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할 때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이러저러한 시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땅 중에서 공적인 땅이 6만이 되고 개인에게 줄 땅이 4만이 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에는 구청 보건소와 같은 공공시설 용지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 땅 일부를 정해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채비지가 정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요, 이제 나머지 땅을 조합원에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환지 계획이 있고, 환지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지 종류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환지 계획 세워서 인가를 받는다. 근데 환지 계획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받습니다. 칠판 보시죠. 여기다 사업을 할지 말지, 몇 제곱미 얼마 면적으로 할지, 그건 중요한 정책 결정이죠. 중요한 정책 결정은 누가 하고요? 국시대가 하는 거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중요한 문제죠. 여기 상가 땅을 조그맣게 놓으면 조그만 건물 그렇게 있는 그런 짜잘한 그런 상가가 만들어지고 갈수록 동네는 엉망이 되겠죠. 상가를 그렇지만 짜잘하게 내면은 잘은 팔릴 겁니다. 시행자는 돈을 벌기는 편하겠지만 동네는 나중에 엉망진창인 사람이 잘 가지도 않는 그런 상가로 떨어지게 되겠죠. 땅을 크게 내면 처음에는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땅을 크게 내면 큰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 상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설계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 결정 누가 하는 거고요? 국시대가 하는 거죠. 환지 계획은 곧 보겠습니다만 환지의 종류, 법과 시행령의 세부적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것, 조합에서 작성한 것, 관청의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관청에서 개입할 게 없다고요. 무슨 중요한 정책 판단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에 하면 내부에서 정할 문제인 거죠. 볼펜 교환을 떠올려 보자고요. 볼펜 교환을 하는데 누구는 육각 볼펜을 잡고 누구는 동그라미 볼펜을 잡고 누구는 딱꼭딱꼭 볼펜을 잡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관청에서 아니면 옆에 도서관 관장님이나 아니면 학원 원장님이 왜 너는 그 볼펜 가져간대? 그걸 개입할 일이 없잖아요. 내부에서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변경을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관청의 가장 말단 도장이면 됩니다. 환지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103쪽이요. 5장 환지 계획. 1번 환지 계획을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지면 토수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설의 가장 아래 주주료. 환지 계획은 즉 환지를 잡아주려면,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을 찍어주려면 이것저것 다 따져서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주자고요. 종전의 토지 및 환지,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따져서 위치도 비슷하게, 지목도 비슷하게, 면적은 지금 이 경우에는 50%, 토질도 비슷하게, 수리, 마수리가 뭐고요? 물이 빠지고 나가는 것도 비슷하게, 이용 상황,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주라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이용 상황, 2번 위치, 3번 형태, 4번 면적, 5번 지목에서 형태를 바꾸자는 게 환지 사업이죠. 대지로서의 지대공,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삐뚤삐뚤한 땅보다는 빤듯한 땅이 낫다. 삐뚤삐뚤한 땅을 빤듯하게 바꾸자고요.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태는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바꿔야 되지. 옛날 반달 모양의 땅이 있었으니까 새 땅으로 반달 모양을 주고, 옛날 네모 땅이 있었으니까 새 땅으로 네모 땅을 주고, 길쭉한 땅이 있었으니까 새 땅으로 길쭉한 땅을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땅을 반듯반듯하게 바꾸는 겁니다. 형태는 대상이 아닌 거죠. 물론 위지면 토수료한, 위치, 지목, 면적, 토질수리, 이용상, 환경으로 연결해도 되겠고요. 1번 틀린 것은 3번입니다. 2번 문제요. 환지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객에 포함되어야 한다. 새 땅 목록이요.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옛날 땅 목록. 누구누가 어디 갖고 있었다. 그 각각마다 새 땅 어디 준다. 이게 환지객의 가장 핵심이겠죠. 새 땅 목록 당연히 포함돼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X요. 기준. 제일 윗사람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한다. 그러면 전국의 300개 사업마다 다 다르고 그러면 개발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3번.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 정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규약, 정관, 시행규정이요. 세부적인 사업규칙입니다. 규약, 토지 소유자, 민간들이 서로 같이 할 때 서로 약속, 규약을 정하고 조합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죠. 법이니까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시행규정, 공적 주체가 환지사업을 하려면 시행규정을 만듭니다. 토지평가협의회, 환지사업에만 있는 특별한 전문기구고요. 새 땅값을 판단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그 사업마다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군구입니다.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환지방에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맞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동그라미 3번 토지평가협의회라고요. 새 땅값 매기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3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7번 보시죠. 지금 이걸 그림을 다 또 따로 나눠 그릴 수는 없지만 나눠 보죠.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습자지 4장이 붙어 있다고 치죠. 가끔 컴퓨터 그래픽과 보면요. 따다다닥 이러저러한 도면 넉 장이 엎쳐서 한 장이 되고요. 얘를 또 따다다닥 4장으로 폈다고 치죠. 그 4장입니다. 옛날 땅 누가 어디 갖고 있었냐고요. 여기에 새 땅을 만드는 거죠. 새 땅을 만드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꼭 땅만 만들지는 않겠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C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땅을 지금 다 반듯반듯하게 낸 거죠. 땅을 반듯반듯하게 낸 겁니다. 그러면 A, B, C 소유자가 있었고 그 중에 그러니까 이쪽 A에게는 1번 땅을 준다. B에게는 15번 땅을 준다. C에게는 아파트 307호를 준다.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빨간색 보류지요. 공적인 땅은 이쪽으로 잡는다. 이 네 번째 도면에 반사. 그러니까 이쪽 첫 번째겠죠.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건축물을 준다. 이게 환지계획입니다. 옛날 땅 대신에게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줄지. 그 다음에 전체 땅 중에서 조합원에게 줄 땅, 공적인 땅을 구분하는 거죠. 이상 넉 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 환지 설계. 환지는 이쪽으로 잡는다. 동그라미 2번 필지별 환지 명세. 하나하나 땅 누구누구에게 어디 줄 거다. 3번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종전 토지 명세는 대부분 환지를 하면서 청산금이 생기게 되니까 종전 토지 명세를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합니다.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 법이 엉망진창입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동그라미 5번 청산금 결정 X요. 청산금은 사업이 끝나야 알 수가 있죠.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어떻게 되는지 사업이 끝나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청산금은 나중에 결정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고요. 4번 문제요. 환지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맞죠? 한 예를 들어보죠. 설계도에서 땅을 반듯반듯하게 쪼갰잖아요. 가장 큰 땅 4천, 그 다음 토막 2천,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 등으로 쪼갰다고 치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개인에게 땅 줄 수 있는 게 50%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옆에 해설에 3번이죠. 해설표에 3번. 만 가진 사람에게 5천을 줘야 되지만
가장 큰 토막이 4천이니까 1,000 적게 4천으로 줄 수도 있죠. 감환지. 그러면 이 사람에게 땅을 덜 줬으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산금을 줘야 되겠죠. 문제 와서 동그라미 1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 환지 목적인 토지에 대신해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권자 동의 X요. 임차권자는 아무 지장 없어요. 환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로 옮기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새 칠로 새 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요. 그때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 자리를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입체환지라고 하면 땅 대신에 아파트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받았으면 그 건축물의 일부요.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신청에 의해서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콘크리트 아파트 한 채를 줄 수는 있죠. 임차권자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이 쓰는 거잖아요. 임차권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새 아파트에는 이제 임차권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임차권자 동의가 없습니다. 해설에 8번여 입체환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입체환지할 수 있다. 문제요. 지문 동그라미 3번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할 때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도로 잡고 그러니까 구청 잡고 세무서 보건소 잡고 하는데 50% 그런 걸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4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새 땅 안 받고 나 중간에 나갈 테야. 돈 줘. 근데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죠. 기타 권리자가 무슨 소리? 나 지금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 이번 농사 끝내고 그러면 돈 받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조합에서 와서 임차권자를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방이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 도서관을 새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책 다 옮겼고 컴퓨터 새로 다 개비해서 장만했습니다. 종전 공공시설 용도가 폐지거나 변경되어 사용하기 못하게 될 토지는 옛날 도서관 땅이요. 거기다 환지를 줄 필요 없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한다. 도서관 이사 갔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해설에 있는 환지의 종류 9가지는 상황들 기본서 때 보셨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굵게 글자 써진 2가지죠. 5번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입체환지는 토지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콘크리트 아파트 한 채 줄 때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체환지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5번 문제요.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X요. 전부든 일부든 1제곱미터라도 환지하려면 환지계획 세워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에는 환지정지 명세가 포함되며 환지정지 지정 시기를 정해야 된다. X요. 환지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는 중에 필요하면 환지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환지정지 내용은 환지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4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출판요 여기 가장 작은 토막이 200으로 돼 있잖아요. 작은 토막이 200으로 돼 있고 그런데 옛날에 어느 누가 100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50%잖아요. 50%인데 그러면 50을 줘야 되는데 가장 작은 토막이 200인데 이 사람이 돈 낸다고 150을 더 얹어서 200자를 맞춰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지금 다들 반 토막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준선이 안 되면 환지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는 받아야 하지만 임차권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뒷문장 싹 X죠. 그런 거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도 필요 없고
임차권자 동의도 필요 없고 일정선이 안 되면 환지를 안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게 된다고요. 새칠로 세상이 시작될 때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죠. 물론 중간에도 내보낼 수는 있는 거고요. 다음에요. 5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다. X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입체 완지를 할 수 있죠. 5번도 틀렸고 다시 앞쪽 가세요. 105쪽 5번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요. 6번 이하 그다음에 이제 입체 환지 이어서요. 환지 계획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고 그다음에 또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